저는 고려시별 행정사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내용에다가 기본자료 수집을 해서 국가보훈처로 보내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소지관할 보훈청에서 최초의 등록 신청을 한 그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주소지관할 보훈청장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비해당될 수도 있고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이 해당이 된다라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7급까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구분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에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제 공상군경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재해 부상 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훈보상 대상자 중에서 재해 부상 군경과 관련한 언론 보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각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군 점호 중 사고 부러진 치아 모두 재해 부상 군경으로 인정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군 복무 중 저녁 점호를 하다 침대 아래로 추락해 턱뼈와 15개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졌는데 이 중 3개의 치아만 재해 부상 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 복무 중 저녁 점호를 하다 침대 아래로 추락해서 턱뼈와 15개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서 이것은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 상해 발생 경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에 이와 같이 턱뼈 그리고 15개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졌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 부상 군경 요건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턱뼈와 15개 치아가 실제로는 빠졌는데 3개 치아만 재해 부상 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행정심판 그 결정 결과가 최종적인 결정이 행정심판에서 이제 재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예, 계속 보시겠습니다. 90년대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의무 복무 중이던 A씨는 작전 수행 중 감기를 얻었다. 침상에 서서 점호를 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혀 앞니를 비롯해 치아가 깨지고 아래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침상에 서서 점호를 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상해 발생 경위가. 그래서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혀서 앞니를 비롯해 가지고 치아하고 아래턱이 부러졌습니다. 부상은 당시 A씨가 받은 진단은 전치 파절 및 하악부 열상, 하악 골절, 다발성 치아 파절, 외상성 치아 상실이었다. A씨는 군병원에 입원해 약 200여일, 7개월입니다. 약 7개월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고 전역을 했고요. 이후에도 턱뼈 골절과 치아 손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턱뼈와
예, 아래턱하고 아까 치아가 이제 부상을 입은 겁니다. A씨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고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관할 보훈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부상 분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해부상 분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 중에서 재해부상 분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받아서 그 다음은 남은 것은 이제 신체검사입니다. 전체 부상 중 아래 턱뼈 골절과 턱뼈 피부가 찢어지고 사액의 치아가 부러진 것만 인정돼 신체검사에서 7급 상위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재해부상 분경으로 인정된 것은 이 A씨가 실제 상의를 입은 턱뼈하고 15개 치아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인정이 된 겁니다. 일부만 재해부상 분경으로 인정이 된 거죠. 재해부상 분경으로 요건으로 인정이 돼서 처음에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이 됐는데 요건이 인정이 된 것이 신청한 상위처 다친 부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일부만 인정된 부위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 7급이다라고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7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A씨의 입장에서는 이 일부만 인정이 됐는데 실제는 이 일부 이외의 다른 이제 치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억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A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다친 부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재해부상 분경 요건이 인정이 됐고 7급이 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씨는 이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A씨는 이제 억울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상위처로 인정해 달라고 이제 신청을 이제 했다는 얘기죠. 신청을 했더니 이제 관할 보훈청에서는 그 인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더니 A씨가 왜 내가 추가로 상위처로 인정한 거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느냐, 왜 거부하느냐라고 그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와 같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인정해 달라라고 했더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한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에는 없는데 그 내용이 쭉 해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뭐라고 했냐면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와 사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빠진 치아가 5개, 부러진 치아가 10개라고 판단했다. 총 15개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치아는 3개 치아가 부러진 거 이것만 인정됐다는 얘기죠. 턱뼈 피부가 찢어지고 아래턱뼈 골절하고 치아로만 보면은 15개인데 여기서는 3개만 인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빠진 치아가 5개, 부러진 치아가 10개, 총 15개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인정되어진 일부 상위의 경우에도 그 치아 번호가 잘못 파악됐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총 15개인데 3개가 인정이 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A씨가 이제 주장할 때 행정심판 청구할 때 위턱뼈 골절은 잇몸 치조골이 일부 깨졌을 뿐 상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A씨가 이번에 그 추가 상위로 인정해 달라고 했더니 보훈청에서 추가 상위처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거부한다 라고 한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뭐냐면 치아는 15개다. 15개. 예, 그 빠지거나 부러진 치아 이것은 총 합치면은 15개다. 근데 왜 3개만
인정이 됐느냐? 예,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A씨가 주장한 이제 위턱뼈 골절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이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하면 1차적으로 이제 처음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더니 그 신청된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재부상 군경 요건이 인정이 됐고, 다음에 보건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7급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7급 재해부상 군경으로 최종 등록이 된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A씨가 인정받지 못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위처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A씨는 또다시 이에 대해서 왜 추가를 인정해 달라고 한 상위처 이걸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거부하느냐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병상일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마땅히 인정해야 할 상위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A씨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위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이 된 걸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여기서 구제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라는 얘기죠. 이 상대방 측에서 보훈청에서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 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씨가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가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권리구제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인 피청구인인 지방보훈청장이 불복해가지고 우리 법원 소송하겠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씨는 확정적으로 여기서는 재해부상 군경 요건으로 인정이 받은 겁니다. 요건으로. 지금은 7급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신체 검사를 할 때는 이 7급에 대한 거, 이미 이것은 이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위처하고 이미 받은 부위에 대한 상위처하고 추가로 인정이 되어진 상위처, 이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다시 최종적인 상위 등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급이 된다 그러면 6급으로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체로서 언론 보도된 자체로서 바로 등급이 상향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상위처가 행정심판 청구로서 인정이 되었고, 이 이후에는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아서 신체 검사 결과 기존의 것까지 기존 상위처에 대한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신체 검사 결과 신체 최종적인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부상 군경으로서의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